오늘은 말이죠. 딱 하루, 바로 2월 3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지금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분기나 연 단위로 경제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네, 바로 2월 3일 같은 날이 그런 날입니다. 이게 그냥 바쁜 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부터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온갖 데이터와 기업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꺼번에 막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신호가 과부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시끄러운 소음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세 가지 경제적인 힘이 실시간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힘들의 충돌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지 점검해 볼 겁니다. 다음으론 시장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살펴보고 이 힘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부터 볼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 거시경제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떡하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발언을 쏟아내죠. 시장은 그 말과 숫자 사이에서 진짜 의도가 뭘까? 그 행간을 읽어내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지휘자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아내려는 것과 같죠.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시장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이 줄다리기인 거죠. 데이터라는 현실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신호는 저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금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이른바 피벗의 신호가 언제 나올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제 최전선에서 보내온 아주 생생한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대기업인 AMD를 한번 보죠. 이 회사의 실적 발표는요, 그냥 한 회사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AI 열풍이 진짜인지 거품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가 출렁이는 거죠.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아주 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거죠. 팬데믹은 끝났다. 그래서 다음은 백신 말고 우리 회사의 다음 성장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크나 화이자 같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차세대 먹거리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이걸 보면 경제 전반의 모습이 딱 드러나죠. 여행업은 다시 문이 열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건설업은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잘 나가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주춤하고 있고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게임의 법칙 같은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수급 오버행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팔 수 없도록 묶여있던 엄청난 양의 주식이 이제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댐에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등 같은 거죠.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정말 수십 개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물량 출해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종종 과거에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과 자신감의 증거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핵심 인재에게 줬던 스톡옵션이라던가 몇 년 전에 회사 성장을 위해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맺었던 계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힘이 다 모였습니다.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기업들의 생생한 현실, 그리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법칙까지. 그럼 이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이지 궁극의 대결입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거시경제의 차가운 이성과 아니 우리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라고 외치는 한 기업의 뜨거운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배를 집어삼킬까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어떤 튼튼한 배들은 파도를 뚫고 심지어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월 3일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요, 누가 이길지 승자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를 그립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힘들의 충돌 속에서 어디에서 기회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표시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이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호가 뒤섞이고 서로 다른 힘들이 충돌하는 날은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소음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견되는 지점이라는 거죠.